김병기 민주당 의원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으로는 2022년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녹취 공개도 꼽힙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3명의 원내대표까지 공석이 되는데요.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당선자와 함께 새 원내사령탑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예, 자신의 가족 관련 각종 특혜 의혹 거의 매일 새로운 보도가 나올 정도였는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힐 거란 예고는 이미 일찌감치 됐습니다. 그냥 해명을 하고 버티는 것 아닐까 하는 언론의 관측도 있었는데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뭐 예상보다 빠른 거취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오늘 사퇴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과 이제 특검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뭐 이런 마무리가 돼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도 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지난 주말 정도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예.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더해서 어젯밤에 MBC 보도를 통한 이제 공천 1억 헌금 이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사퇴의 결심을 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의혹이 사실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예. 진실을 가리겠다라는 의지도 동시에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해명할 수 있는 거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해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의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이제 보도된 공천 헌금 1억과 관련된 예. 그 부분이 앞으로 당에 있어서도 상당한 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잘 당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 어제 그 보도 때문에 당 차원의 네. 좀 이슈로 커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오늘 전격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늦었죠? 늦었다. 네, 그럼요. 사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전 원내대표죠. 예.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본인 스스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보좌진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 같은 내용,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응을 할 때마다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해명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더더욱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이 더욱 많이 가는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처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언론을 대하는 초기에 보여줬던 그런 언론 인식을 보면서 저런 분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사퇴를 예.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퇴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퇴를 하긴 했으나 이미 벌써 그것도 늦었고,
일찌감치 됐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끌어오면서 더 키웠고 뿐만 아니고 강선우 의원권도 예. 어찌 보면 그거의 일환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선우 의원,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당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때 돈이 오갔다는 게 지난 지방선거 예. 때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 1억이라는 돈이 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리도 매우 부적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적 조치가 이제 따라야 되지 않겠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매우 큰 글쎄요. 뭐 걸림돌에 악재를 걸리지 않았나? 악재를 만났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대화 녹음 파일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를 좀 짚어보고 상세하게 들어갈게요. 김영남 의원님. 네. 오늘 민주당이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었고 내년 1월 11일 원래 최고위원 보궐선거만 있었는데 네. 새 원내대표도 이때 뽑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벌써 좀 하마평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선 그 지금 최고위원 중에 3사람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한 상태죠. 그래서 3명의 공석이 있는 가운데 오늘 원내대표까지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4명이 공석이 된 상태라 빨리 채워놓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11일 날 동시에 공석인 최고위원 3명과 원내대표까지 이제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통 원내대표 임기는 각 당마다 다 1년입니다. 임기가 짧기 때문에 당대표의 임기가 2년에 비해서 짧은 원내대표는 중간에 일종의 이렇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보통은 임기 1년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일종의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그 임기가 이제 잔여 임기까지만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는 분은 내년 5월까지만 하고 그만둘 각오를 하고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드물게 5월까지 하고 원내대표 연임을 목표로 해서 나오는 분도 있을 텐데 이른바 요새 민주당을 둘러싸고 뭐 친명, 친청 이렇게 예. 자꾸 이제 계파 분류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됩니다만 뭐 계파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중진 의원 중에 원내대표에 대한 평소에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뭔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어떤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뭔가 분주하게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여당의 원내대표가 낙마했기 때문에 지금 야권과 협의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뭐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제2차 종합특검 이런 건 좀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민주당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침대 축구 전략을 써왔는데 이참에 원내대표도 없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고 시급히 처리할 문제는 시급히 처리해야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실 새해 첫 특검 법안 관련해서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해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협의가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 문제도 예.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 그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1월 11일에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른바 친명 후보가 3명 나왔고 친청 후보라는 분이 2분 나왔는데 예. 권리당원이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할까 이거가 이제 변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원내대표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관심도 커질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지도부 구성이 원내대표도 지금 대통령실과 가까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와 비교적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집권 초반이긴 하지만 또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아무튼 뭐 원내대표 전격 사퇴를 통해서 부수적인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원내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 또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전격 사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중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리스트로 만들어봤어요, 의혹들을. 네. 상당수가 경찰에서 수사를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법적인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실 원내대표 사퇴는 부수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불거진 대한항공에서 제공했다는 카로텔, 로얄스트를 사용했다. 이 정도만 나왔을 때는 뭐 정치권 전반에서 추가 의혹이 없는 한 원내대표 사퇴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평가했겠지만 예. 이후에 제기된 의혹들은 이 실정법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들 때 16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까? 근데 지금 그 김병기 의원과 또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진 것만 지금 한 대략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다 외우질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과거 민주당이 했었던 잣대로라면 특검에서 김병기 특검 하자. 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후에 얘기하겠지만 예. 녹취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전이 오고 갔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 이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특검 카드도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그러면 앞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또 언급하신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앞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 직전 지방선거죠. 공천 누구를 어디에 뭐 서울시 의원 누구를 보낼지 이런 논의가 한창일 때입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이 공천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와 논의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예,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들리고요. 김병기 의원이 어쨌건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상황을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1억 원 사무국장이 보관 이런 키워드가 들리네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면서 당시 공천과 1억 원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예.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이 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예, 뭐 저희가 정치 관련 뭐 여러 의혹을 보도해 드리는데 이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뭐 비교적 깨끗하게 잘 들리는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것도 들려드리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고요. 굉장히 내밀한 대화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문제는 이 돈을 줬다고 지금 지목된 김경 당시 공천 후보는 지금 서울시 의원이에요. 공천이 공천됐고 됐죠. 예. 당선까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수사 들어가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뭐 각자 다르겠지만요. 의율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예. 근데 거기에 뇌물이 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강선우 의원이야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이 있는 것이고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가성은 공천과 관련한 대가로 금 1억 원이 건너갔다는 취지로 읽혀서 대가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예. 강선우 의원이 당시 서울시의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이 김경 당시 시의원 후보가 자기 지역구의 후보 공천을 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 관련해서는 공천에 빠지도록 예. 지역구 공천을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은 빠지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지금 방금 들려준 녹취 파일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무 관련성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 뇌물 쪽으로 수사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매우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강선우 의원은 그렇고, 그럼 김병기 의원은 뭐 이 공천 또는 당의 어떤 선거 작업을 방해했다, 뭐 업무 방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공천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강선우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공범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공천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주도록 개입을 했다고 하면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김병기 당시 의원도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공천이 진행되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범죄 공동체 아니에요? 1억을 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천을 주기 직전이었어요. 그게 1시간 전이라고 해도 공천에서 배제가 돼야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던 말던 그거는 예. 뭐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이 인지한 순간에는 그 김경이라는 이 시의원이 당시 후보가 예. 공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공천 리스트에서 검토조차도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수 공천 받았단 말이죠. 단수 공천도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 간사가 알았고 공천 공관이 간사가 알았고 공관위원이 알았습니다. 예. 이 민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민주당은 좀 더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 공관위가 매우 힘이 세다고 합니다. 즉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천과 관련해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간사가 알고 위원이 알았는데 이것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가 공천을 받고 단수 공천 받고 이게 됐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예.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불법이고 소위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매간 매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이 만에 하나 진짜 법에 무슨 빈 공간을 예. 틈타서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처벌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매우 큰 후폭풍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은 금품 제공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예고했고요. 이 두 사람, 지금 그래픽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은 조사 대상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진상조사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고 빠졌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김 전 원내대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어도 소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의 소명이냐면 일단 저 녹취록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또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담하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도 참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김경시 의원은 당시 공천 심사할 때 이분이 지금 서울시 의원 중에서 재산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게 이제 좀 이슈가 됐던 예. 후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분 좀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냐면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공간이 간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을 들었고 한 30여 분 가까이 되는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 예. 뭐 이후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도된 내용만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셔가지고 잘못된 거고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저간에 그 녹취된 30분 서로 이야기한 내용과 그 이후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분은 배제가 됐어야 되는데 김경 후보는 당연히 공천에서 바로 배제가 됐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공천 배제 안 시켰다? 그럼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강선 의원을 공관위원회에서 배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공천 배제, 강선 의원은 공관위에서 뺐어야죠. 아니 1억을 받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하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 이걸 그대로 지금 다 지나가고 단수공천까지 한다는 거. 이거 특혜거든요. 단수공천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뭐 여론조사도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단수공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듣고도 단수공천을 했다? 이거는 저는 당의 도덕성 또 공천의 원칙과 기준 이런 거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공천의 엄격한 원칙을 세워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명확히 짚어 넘어가야 하는데 윤리감찰 지시를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루어지겠죠. 예. 다만 김병기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 제가 말씀드린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22년 4월에 있었던 녹음 파일인데 하마터면 그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도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이 돼서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돈과 관련된 사람이 지금 시의원이구나.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정광지 의원님. 사실 그 강선 의원이나 김경시 의원이나 무슨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냐면 공천을 대가로 준 돈은 없다. 예. 그리고 공천을 약속하고 받은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을 맞춰서 이게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을 사후라도 쓴다든가 해서 이걸 합법적으로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당시의 상황을 좀 시계열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녹취를 보면 첫 번째로 김경 의원은 본인이 이 돈을 줌으로써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줬겠죠.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컷오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천을 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그 강선 의원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간사에게 가서 제가 이런 이유로 돈을 받았는데 이분이 컷오프 되면 당연히 폭로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병기 의원은 강선 의원을 살려준 셈이에요. 공천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살려준 대가로 김병기 의원은 강선 의원에게 어떤 뭐 혜택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 1억 원이라는 돈은 김경 의원에게 공천을 해줬으니까 반환은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통해서 이 현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고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 받아서 그런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강선 의원 이거 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돼서 국회에서 체포영장 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것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예. 아마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뭐 국회에서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이 또는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대립이 될 게 없어요. 아, 예. 이 대립하면 안 돼요.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받고 나서 자기가 저축은행도 아니고 그걸 왜 보관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그래놓고 본인이 뭐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 이런 사람 아닌데요? 저 아무런 생각이 없. 그런 정도의 생각이 없으면 국회는 왜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이거를 대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예. 민주당도 앞장서서 만약 체포 동의안이 온다면은 이거는 진짜 영명, 그거에 부결시키는 사람은 영명이 있어야 될 정도로 이건 민주당이 앞장서서 오히려 이거를 척결하는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 짧게 이것만 좀 이게 추정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전격 사퇴, 청와대와 어떤 사정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교감을 굳이 했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뭐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원내대표는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사퇴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미리 무슨 상의를 하거나 교감을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분간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이 1억 원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정부 인선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탄핵 반대와 석방을 주장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정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결코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이 계엄, 내란 사태를 옹호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과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학자로서 재전 건정성,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 후보자가 과연 이 정부와 잘 일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두 가지 어떻게 각각 보세요? 글쎄 저는 뭐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보수 쪽 인사를 기용하는 게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나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확장 재정을 비롯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뭐 있다면 오히려 긴축 재정이라든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인사도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뭐 석방을 주장한 것은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고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비상기업의 불법성 내지는 내란성에 대해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정도로 그릇된 판단력을 갖고 있고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런 의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강요 지명 인사에 대해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계 인사들도 이렇게 인선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사정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오늘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제보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라면서 송곳 청문회를 이미 예고했거든요. 청문회 통과도 글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청문회 통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청문회 뭐 이런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아도 여당이 원하고 대통령실에서 지명을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글쎄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해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었던 이해훈이라는 전 대표, 전 최고위원, 전 당협위원장이 지금 뭐 내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그거를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건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이해훈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그 해명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삼선 의원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 요직을 이제 맡으셨고 그 당 뭐 선거에서도 대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그림, 뭐 정치적인 이해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나와서 이런 일단은 계엄을 내란이라고 좀 명명을 해버렸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은 약간 비겁해 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뭐 탄핵에 대한 뭐 탄핵이 불러올 여러 가지 뭐 후속 조치 때문에 사회적 혼란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명을 할 건데 그마저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으면은 혹시 모르는데 실체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글쎄요 이제 2002년부터 이분이 그 정치권에 있으셨잖아요. 예. 20년 넘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노련한 정무 감각이 높으신 분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해훈 후보 지명 잘된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밀어주시라 이렇게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당내 반발 목소리 좀 사그라들까요? 모두가 이 지명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인사였다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였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예. 생각해 보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김대중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을 TK 출신의 김종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충격, 당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인사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란 종식하자고 각 부처마다 TF 만들었는데 그럼 이 인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당대표 시절에도 우리 중도 보수다. 우리가 중도 보수의 역할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동시에 파란색의 나라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행정부의 어떤 국무위원을 그 지명하는 데 있어서는 마냥 또 정치와는 다른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한 대통령의 고충도 이해를 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오늘 아까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면서도 그래도 기대했던 것은 이 문제는 대통령 파면을 놓고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추천했느냐를 놓고 그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놓고 이걸 뭐 5대 3이니 4대 4니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식의 문제고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8대 0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삼선 의원의 상당한 중진 의원을 지내셨던 이해훈 후보자가 실체를 파악 못해서 당파성에 매몰돼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그 지점은 예. 조금 더 솔직한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약간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는 본인이 국민의 어떤 잘 소명을 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양쪽 다 송곳 검증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여야 불문하고 아마 벼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윤핵인 내란에 대한 입장을 오늘보다는 좀 더 솔직하고 진전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제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과 완전히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때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대통령과 발맞춰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확장 재정이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득력 있게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굉장히 청문회의 파고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나 지켜봐야죠. 본인이 어떤 국민 검증 또 국회를 넘어서야 되는 책임은 일단 후보자 본인에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수용을 했을 때에는 이 정도 각오는 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할 게 많고 답을 들어야 할 게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혜훈 후보자는 사과를 거듭 여러 차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강지원기 마지막 질문 예. 드리고 백바앵커로 좀 넘어갈게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재수 전 장관 후임으로 해수부 장관에 기용되는 거 아니야? 라는 설도 돌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흔드는 건가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죠. 권력을 얼마든지 본인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 지금 뭐 이혜훈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뭐 내각 입각 제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과거에 이제 부산을 찾았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자의 예. 부산 출신을 적극적으로 뭐 고려하겠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바로 직전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 후보자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설이 나오니까 당의 혁신에 앞장서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예. 이번 정부 입각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자꾸만 중도 뭐 보수 진영을 본인들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당이 당당히 앞서서 그 진영에 가서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당의 운영 방향이 마치 중도 진영에서 밀리니까 자꾸만 쪼그라들어서 오른쪽으로만 더 가서 그쪽에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당당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 비판하고 민주당 지금 공격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로남불식 사고, 김병기 의원 또 강선우 의원의 뭐 관련한 녹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우측으로 가서 싸움을 회피하려고 할수록 우리 당의 집권 가능성 또는 원내 일당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중도로 가서 민주당과 한번 이 일합을 겨루는 그런 식의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